여러분은 하루에 방귀를 몇 번 정도 뀌시나요? 사실 방귀는 장 속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산책할 때 정말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뿡뿡뿡뿡 하고 방귀가 나온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방귀를 좀 자주 뀌어서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잦은 방귀의 원인과 가스가 많이 찰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생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이 장 안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공기를 삼키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도요, 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어떤 때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면 요리를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집어서 하면서. 그래서 면가락을 이렇게 후루룩 하고 흡입하면서 먹을 때 대량의 공기가 위장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면 요리뿐만 아니라 사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을 때도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요.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먹는 식습관은 이 식사 후에 가스를 쉴 새 없이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이라면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한 번에 30번 이상씩 씻고 또 식사 시간도 20분 이상 길게 느긋하게 하시는 게 좋고, 면 요리를 먹을 때에도 후루룩 쩝쩝 흡입하지 마시고 말아서 한 입씩 떠 넣어서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스 차고 방귀 자주 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2번째는요, 식단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식단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요, 평소에 내가 친하지 않았던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 음식들을 소화 분해하는 이 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뱃속에서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차는 거죠. 제가 작곡 시리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도 이 새로운 종류를 한 번에 한두 가지씩만 추가하면서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무리 없이 건강식을 할 수 있어요. 가스 차고 방귀 자주 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번째는요, 장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장 점막이 건조해지면 음식물과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장내 가스는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먹잇감을 먹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하루에 약 한 500에서 1500cc 정도의 가스 배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그만큼 가스도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장 운동성이 떨어져 있거나 변비 경향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잘 해서 이 장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만 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가스 차고 방귀 자주 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4번째는요, 항시 긴장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장에는요 정말 무수한 숫자의 신경이 모여 있어서 마음이 긴장을 하면 장신경도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요. 장신경이 긴장을 하면 이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서 장 운동이 빨라지거나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복통 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막 뱃속에서 꾸룩꾸룩 하는 그런 장명이 이제 심해지면서 가스가 쉴 새 없이 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장 질환이라고 보고 병원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방귀를 자주 뀌면서 배의 통증이나 배변의 변화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장증후군이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의 긴장성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뱃속의 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장내 미생물충의 균형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가스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유산균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미생물의 종류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가스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 장내 유익균의 활동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충의 균형을 깨트리는데 중요한 유발 요인으로는요, 평소에 항생제를 자주 먹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또 수면 부족이 오래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이러한 습관부터 먼저 개선해 보셨으면 해요. 잦은 방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기를 삼키는 습관, 갑작스런 식단 변화, 장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작은 일에 긴장하고 또 이 장내 미생물충의 균형을 깨트리는 습관부터 먼저 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장내 가스를 막 늘리는 음식과 장내 가스를 줄이는 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